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 하겠습니다. 그 RF 케네디 주니어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그분이 며칠 전에 그 CDC, FDA 그다음에 미국의 에그리컬처 그 농무부 장관들과 같이 나와서 기자 회견을 했죠. 사실 캐롤라인 레빗이 매일 프레스 컨퍼런스 하는데 같이 나와서 그들이 정말 역사에서 남을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이 딥스들이 우리한테 권했던 어떠한 음식을 푸드를 먹어라 하는 그 푸드 피라밋이 있었어요. 푸드 트라이앵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들에게 계속 탄수화물을 먹으라 그러고 그러한 뭐 saturated fat 포화 지방산은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건강에 관한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잘못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인류가 계속 그런 식으로 먹고 병이 들은 건데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참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게 그런 거를 다 교정하는 그러한 푸드 피라밋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일반 뉴스에서도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찾아서 보시고 건강하게 잡수시기를 바라고 소위 말하는 시드 오일이에요. 그게 베지터블 오일이 아닙니다. 뭐 식물성 기름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붙여가지고 근데 그거는 식물성 기름이 아니에요. 시드 오일이라서 뭐 말하자면 옥수수 기름, 콩기름, 뭐 세플라워 오일, 뭐 카놀라 오일, 뭐 뭡니까 그런 기름들 그런 거를 드시면 안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래서 오히려 그 우지가 영어로 탈로라 그래요. 탈로나 돼지 기름이 랄드 그런 것은 먹어도 콜레스테롤과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방송에서 그 한국어로 번역된 그 동영상도 있을 거니까 가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잘 먹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그 제가 닥터 3라는 분이 하는 의사 선생님 유튜브를 소개했었죠. 그래서 그 닥터 3 거기에서 이렇게 라나 방송에서 엄청나게 그 닥터 3 방송을 많이 권하고 그렇게 그 광고를 해준다라는 거를 글쎄 그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누가 댓글에 가서 그런 얘기를 뭐 쓰셨다 그러나 뭐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그분이 양심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나 닥터 조한경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프랙티스 하시는 닥터 조의 건강 이야기 그 두 분을 제가 소개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그 닥터 3는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했던 것이 드디어 이렇게 미국의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환영하는 뭐 그런 헤드라인을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메이크 아메리카 헬티 어게인 다시 건강하게 그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이제 지키고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은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주사를 맞는데 그 제가 이거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80종류의 주사를 맞는다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한 10개 이상 먼저 우선 맞고 뭐 이런다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미리 깨어나서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에 의사에게 미리 말해서 우리 아이는 그거 안 한다 이렇게 하는 제 주위에 측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80개가 지금 30개로 줄었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더 줄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장 반가운 소식은 그 코땡땡 그 주사는 아이에게 이제 권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제가 그 매번 저 후원하신 분들 명단을 말씀드리는데 깜빡했네요.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현순 리, 박혜님, 그 다음에 김동훈님, 그 다음에 보수주의 책방 이렇게 보내주셨고, 카카오뱅크에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은 정희일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알렉스 존스가 자기 방송에서 트라이폴라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리전을 3개 나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전 세계가 결국은 3개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갑게도 어디서 인텔을 들었는지 알렉스 존스가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세계 돌아가는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옵티머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옵티머스에 대한 자료가 많아서 아마 오늘 다 못하면 반 정도 하고 또 요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이렇게 중요한 게 자세하게 다루는 데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트통이 멕시코를 가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죠. 근데 멕시코에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하는데,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몇 달 전에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 작년에 멕시코의 군대들이 미국에 와서 흰모자들이 멕시코 군대를 훈련을 시켜서 다시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중요한 인텔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거기로 돌아가서 앞으로 트통이 멕시코를 칠 때에 그들이 이제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멕시코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샤인바움이라는 그 여자 대통령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 나라는 카르텔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트통은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번에 뿌리 뽑겠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멕시코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조만간은 뉴스가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시리아는 미국의 토요일 날 토요일 시간으로 시리아를 가서 쳤습니다. 트통이. 그래서 12월 19일에 한번 가서 스트라이크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인데, 그 이유는 내셔널 가드 2명, 아이오와 주의 내셔널 가드 주 방위군 2명이 통역관이 죽었죠. 아이시스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의 보복으로 오늘 가서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대통령 이름이 페트로인데, 페트로가 라스네임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방송에 나와서 트통은 죽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아주 험한 말을 했는데, 이번에 그때야 뭘 앞날을 모르고 그랬겠죠. 근데 이번에 베네수엘라로 일벌백계 한다 그러나요? 하여튼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지금 벌벌 떨고 콜롬비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어떤 대상 국가 중에 하나인데 트통이 손볼 대상이죠. 그러나
지금 인텔은 서로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지금 인텔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친중 국가들이 이제 다 뭐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파키스탄 거기도 지금 굉장한 소요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했냐? 버지니아주에 사는 팔레비 왕의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 지난주죠. 그 목요일, 금요일 다들 밖으로 나와서 시위를 해라. 그리고 이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란에는 한 80% 정도가 옛날에 펄전,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약 20%는 이제 다른 인종인데 그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래냐? 그 팔레비 왕의 아들 얘기를 제가 이미 몇 달 전에 했고, 그 사람이 지금 그 이란의 앞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그런 주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요즘의 소요 사태에서 그 사람이 사람들을 부추기는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란은 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메네이는 뭐 러시아로 뭐 도망을 간다 어쩐다 하는데 지금 마쿠에서 서로 그런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텔이 뭐냐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칠 거다, 공격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10월 8일인가 7일인가 어때 2024년에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그 공격을 하는 거를 트통이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란을 칠 건데, 공격을 할 건데, 이거는 무슨 인텔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끼리 벌써 얘기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을 그렇게 하고 이란도 그걸 알고 있고 미리 글쎄 이걸 뭐 짜고 치는 뭐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 트통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란을 핵시설을 가서 폭발을 했죠. 비트 바머 보내서. 그때도 미리 다 알려주고 거기에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어떤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란이 또 이스라엘 땡 나라를 또 쳤죠. 그때도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냐? 이란도 뭐 자기네가 그렇게 뭐 그 공격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앞면을 좀 면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Save the face라는 영어의 표현처럼 면을 좀 세워야 되니까 내가 좀 너도 공격을 좀 할게 이러면서 이스라엘 땡 나라를 그 위에 공격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스테이지드, 다 미리 꾸며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전개될 거고, 결론은 뭐냐? 이제 리즘 체인지가 있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텔이고, 여러분 궁금하실 거니까 꼭 나라별로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멕시코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린랜드는 마르코 루비오가 그린랜드 지금 국무장관이 이제 만나기로 해서 회담을 할 건데, 제가 그때 그린랜드는 이미 이건 던딜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그린랜드 뭐 주민에게 뭐 각 사람 얼마씩 돈을 주고 뭐 어쩌고 하는 지금 말이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그린랜드 딜도 그 이미 다 이야기가 됐고, 그러나 덴마크의 수상이나 그 이제 그 나토 덴마크가
나토 회원국이죠. 그래서 그런 뭐 저항이 있고 내가 미국이 그러면 유럽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우리가 압류할 거다 뭐 이런 협박 같은 거를 하고 있다 그러지만 그것을 액면가로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지금 엄청난 그 친중국가 특히 소요 사태가 불번지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통이 너무 그 행동을 너무 swiftly 아주 잽싸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딥스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그들에게 하수인 노릇을 했던 자들이 굉장히 혼동되면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받는 명령 체계도 어느 정도 중간에 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이게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지금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미국은 로봇이라 그러는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라 하냐면 옵티머스라 그래요. 근데 그게 젠3, 젠은 제너레이션의 약자고 3은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1세대, 2세대, 이게 3세대가 이제 우리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이게 인텔은 진작 받았고 오랫동안 오랫동안이 아니죠. 요 며칠 한 일주일 됐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을 다 완성을 했는데 이게 다른 시사성이 있는 그 시간대가 중요한 뉴스를 먼저 하다 보니까 요게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런 얘기를 할 거다 하니까 뭐 댓글에서도 빨리 들려주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 인공지능이죠. 와 자동화가 얼마나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옵티머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는 말 뜻은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인간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로봇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곧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수십 년은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자원과 도구들을 손에 쥐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준비와 미리 이런 지식을 알게 되면 그냥 그런 거를 미리 감지 못하고 아무 대비도 안 된 사람들보다는 훨씬 앞서간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은 물론이고 머지않아 전 세계가 인공지능과 로봇이라 그럴게요. 로봇 그러면 미국 발음이니까. 그래서 로봇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I가 하고 로봇이 몸을 쓰는 신체적 능력, 그 다음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정신적 능력,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력 부분에서는 좀 놀랍고 겁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이제 상상하던 그런 세상을 실제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맞이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집안일 같은 단순한 일만 뭐 도우미 정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꾸게 될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 되면 곧 세상이 망한다고 막 두맨 글루움 하면서 막 비관적으로 막 끌고 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 얘기가 더 이상은 설득력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현실 세계에 이런 것이 적용이 되고 또 우리 눈에 보이면서 실행이 되니까 이게 무슨 이론이다, 무슨 뭐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이건 하나의 의견이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눈앞에 그게 실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이런 변화를 부정하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말을 못하죠. 자기가 이제 틀렸다는 거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논쟁의 여지는 사라진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젠지가 뭐냐면 Z, X, Y, Z 하는데 이제 Z 세대가 실제로 세상을 운영하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는 그동안 세상의 종말 이야기나 공포를 일으키는 예언 같은 것들을 그냥 하나의 잡음 정도로 취급하고 무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팟캐스터들 뭐 유명하다는 캔디스 오웬스나 뭐 알렉스 존스나 이런 사람 얘기는 젠지들은 듣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는 이제 아직도 그 어린 시절에 우리가 들어왔던 것들이 있죠. 백 투 더 퓨처 뭐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스타트랙 같은 데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피자가 바로 만들어지는 복제기, 그 리플리케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복제기를 꿈을 꿨죠. 스타트랙 같은 거 보면서. 그리고 고스트버스터즈라는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 유령들을 쏘는 장면들을 보고 우리가 매우 이렇게 신기해하면서 막 이렇게 놀랐죠. 근데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런 순수한 상상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중심에 있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젠 3를 얘기하는 거야. 제너레이션 3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제너레이션 3는 엄청난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은 이미 연구소 안에서 이제 어떠한 기능을 가지게 됐냐 하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얘가. 그 다음에 22개의 자유도를 가진 손으로 달걀, 예를 들면 계란을 조심스럽게 깨거나 안 깨지고 그 빨래를 아주 정교하게 개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로봇이 이제 다리는 뭐 이렇게 계단도 오르고 뭐 뛰어다니고 댄싱도 하고 막 이렇게 플립해서 막 뒤집고 이런 일을 하니까 로우 바디 하체는 많이 발전했는데 앞으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손가락을 10개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10개가 아주 굉장히 완벽하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손가락 같이 움직이는 그 손가락의 놀림이 거의 사람 손가락 정도 되는 것이 지금 관건이다. 이제 그 얘기를 과거 뭐 얼마 전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거의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젠 3가. 젠은 그냥 제너레이션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을 깰 때에 이게 부스러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가락처럼. 그래서 그 정밀함은 최고 수준의 인간 장인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진행 중인 현실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이런 걸 아셔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당황하지 않고 나 옛날에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었더니 이런 게 지금 현실이 됐구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제가 라나 방송에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라나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고 이러면 굉장히 유식해지신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할게요. 그래서 현재 프리만트는 이제 지역 이름인데 옵티머스의 파일럿 그 시제품이죠. 그 생산 라인이 이미 돌아가고 있고 2026년 말까지 이들이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 올해 말까지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기가 텍사스에서는 연간 1,0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건설의 그 완공 목표 시점이 2027년이라 그래요. 내년이라 그래요. 올해 벌써 2026년이 된 게 저는 아주 믿겨지지 않을 정도죠. 그래서 나아가서는 언젠가는 화성이 마르스죠. 마르스. 거기서 수억 대 규모로 생산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르스 가려고 엄청 노력하죠. 이 머스크가. 그건 계획이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옵티머스 젠 3는 사람 피부처럼 보이는 외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8km 정도로 부드럽게 걸었다 달렸다 합니다. 그 다음에 힘줄 기반, 우리 사람처럼 힘줄이 있어요. 그 기반의 손 구조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매우 계란을 깬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계란을 깰 때 왜 그게 중요하냐면 계란이 껍질이 되게 프레저를 하잖아요. 부스러지기 쉬우니까 그거를 으스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사람 손처럼 이렇게 살짝 깬다는 그게 이제 엄청난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매우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젠3가. 그래서 너무나 사람 같아서 이제 이거 사람이야? 사람이 안에 들어있어? 하는 정도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사람들이 아마 찔러보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일이 생길 거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프로토타입 시제품이에요. 에서 시작해서 몇 번의 업그레이드만 거치면 거의 인간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동반자로 진화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를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해 나가는데 이 빠른 속도를 얕보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복잡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회사가 될 거고 수십억 대의 옵티머스가 세상에 풀리면 부족함의 시대는 끝나고 풍요한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거를 염두에 든 머스크가 이제 그런 TV의 인터뷰 같은데 나와서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머스크가 무슨 인터뷰를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 머스크 얘기는 좀 관심 있게 들으시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트통과 더불어서 흰모자가 세운 사람이 머스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감지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사람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올해 1월 4일 날 X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싱귤레리티라는 싱귤레리티죠. TY를 우리는 막 R로 발음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싱귤레리티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2026년은 싱귤레리티의 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이 더 빨라지고 싱귤레리티 이전의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빨라지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그 싱귤레리티라는 건 뭐 그 번역이 좀 궁색하긴 하나 그냥 특이점, 뭐 특이한 사항,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싱귤레리티에 대한 얘기는 요 다음 방송에서 또 제가 하겠습니다. 그 머스크가 또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머스크가 뭐 한 얼마 있으면 사람들이 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 노동은 선택이 될 거다. 일하고 안 하는 건 선택이지, 옵셔널이지 필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리고 이 딥스들이 옛날에 말했던 게 뭐냐면 유니버셜 베이식 인컴, 그래서 UBI라고 그랬어요, 약자로. 그러나 이 머스크는 유니버셜 하이 인컴, 그래서 고소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이 인컴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격길로 나갔는데 다시 아까 옵티머스 젠3를 계속 얘기를 하면, 그래서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옵티머스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제품이고 사실은 자동차보다도 훨씬 큰 사업이다. 머스크의 뭐 전기 자동차 그 정도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현실 통제 능력을 그 옵티머스가 돌아다니면 그런 인간에게 더 훨씬 많은 그 능력을 줄 수가 있다.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그 인간의 일을 대신해 주면서 도움자도 되면서 인간이 부릴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인간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일사불란하게 인간을 도우면서 우리가 하던 일을 대신해 주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1단계를 말씀드리겠어요. 2026년에는 1단계는 수천 대의 옵티머스 젠3가 테슬라 공장 안에서 먼저 사용이 됩니다. 네. 공장 안에서 사용이 되죠.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데도 로봇이 거의 미국에서 그 조립을 하는 어셈블리 라인에서 사람은 별로 없고 그 로봇이 조립을 하는 그런 공장들을 지금 만들고 가동을 하고 있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옵티머스라는 건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로봇의 고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로봇이 옵티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혼동하시지 말고, 제가 말하는 옵티머스는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2026년에 이제 올해 초기에는 테슬라 공장 안에서 얘들이 먼저 일을 하고, 이 로봇가, 그리고 반복 작업을 지치지 않고 인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수행한다는 게 이 로봇의 장점이죠. 그게 이제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일을 좀 하다 보면은 지치잖아요. 이게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육체가 힘들면. 근데 얘는 지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훨씬 안 지치니까 어때요? 똑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안정적으로 힘이 떨어지거나 기운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쉬운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던 애들이, 로봇이 어디로 이제 걔네들이 들어오냐? 가정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옵티머스가 이게 보급이 되면 나도 한 2만 불 정도 한다니까, 이제 후에는 그게 또 뭐 생산이 많아지면 단가도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집에 도우미로 하나 갖다 놓고, 뭐 우리가 지금 로봇 청소기를 집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1층, 2층 다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는데, 걔가 이제 시간 되면은 그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뭐 청소는 걔들이 다 합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매일 그게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에 말할 수 없는 또 먼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매일 청소를 해도
이렇게 먼지가 많구나 이제 그렇게 깜짝 놀라는데, 그런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단계의 로봇 청소기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을 했고 한 20년 사용했죠. 저도 한 20년 그 룸바라는 거였어요. 룸바. 근데 지금은 뭐 룸바 외에 여러 다른 회사들이 또 그걸 생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청소기가 가장 초기 단계의 로봇 형태의 청소기였던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사람같이 이렇게 키가 크고 요렇게 이제 사람의 모양을 한 애들이 실제 우리의 모든 일을 대행하고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요리를 한다. 그러면 레시피를 이제 AI로 이제 걔가 입력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로 하나의 어떤 플랜을 집어 넣어주면 걔가 이제 고급 요리도 만들고 또 분자 수준에 가까운 정밀함으로 청소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한 로봇 청소기가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옵티머스가 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도 가르치는 튜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 노릇도 가정교사 노릇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을 말씀드리겠어요. 그거는 2027년 내년에 젠4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때까지 말한 건 젠3잖아요. 근데 제너레이션 4가 나와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거의 그락이 이제 그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죠. 그 그락인데 GROK. 그 그락,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게 이제 그락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다르죠. 챗 GPT는 오픈 AI 회사의 인공지능이고, 그락은 이 머스크가 만든 그락 인공지능인데, 그락 수준의 사고 능력이 탑재돼서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미리 알아차리는 게 젠4래요. 이거 좀 소름 끼치죠, 여러분? 말을 하지 않은데 걔가 알아서 기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 능력이 이미 그 안에 탑재돼서. 그 다음에 젠5 얘기할게요. 요거는 뭐 2027년에 이들이 생각하는 게 젠4면 28년에 젠5 이렇게 갈 수는 없겠죠. 젠5는 뭐 2029년으로 갈까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 계속 발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젠5는 5세대, 제너레이션 5는 5세대는 뭘 하냐? 미세한 얼굴 표정과 감정을 읽는 감정 공감 모듈이 추가된대요. 감정 이렇게 공감하고 이입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 혼자 살고 뭐 혼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뭐 독거노인 뭐 그런 사람들도 많으시죠. 물론 젊은 사람 중에 외로운 사람도 많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거의 외로운 그 사람들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게 제너레이션 5래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말씀드린 게 1단계.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건데, 기가 텍사스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간 1000만 대 생산이 시작되면 옵티머스가 이제 곳곳에 퍼지는데,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들을 걔들이 할 거냐. 건설 현장에서 그다음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도 짓고, 달의 기지도 달의 기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반중력 구조물로 작업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과거의 방송에서 플라잉 카라는 걸 얘기했어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라든가 개인용으로 수직 착륙 이륙 하는 비행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비행기가 활주로가 있어서 쭉 미끄러져
미끄러져 가면서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날아오르잖아요. 이륙과 착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수직으로 버티칼리 수직으로 그냥 그런 활주로 필요 없이 내리고 뜨고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맞춤 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춤으로. 각 사람의 요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즈, 맞춤 제작이 가능하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이카노미, 경제가 완전히 폭발적으로 상상할 수 없이 바뀌는데 그러면 상상을 좀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로봇이 모든 노동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유니버셜 하이 인컴 그 기본 고소득이 제공된다 그랬죠. 제가 조금 아까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 했죠. 그러고 그 음식이나 집 또 사치품이 그런 비용 없이 제공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뭐 sounds too good to be true. 이게 뭐 도대체 이건 믿겨지지 않는 너무 좋은 소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저는 일단 이러한 인텔을 받았으니까 제가 그냥 혼자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가 뭐 100%다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거는 이런 식의 프로토타입과 이들이 일론 머스크나 이들이 추구해 나가는 미래의 세대를 미래의 얘기를 지금 미리 일러주는 건데 이거 미리 알고 있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무조건 좋기만도 하지도 않죠. 그러면 사람이 다 이제 여기서 의문점도 생기죠. 그러면 아무도 다 노동을 안 하고 이렇게 로봇만 시키면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뭘 하냐? 사람이 할 일은 또 있겠죠. 지금 먹고 사는 거 뭐 포도청이 뭐 한국말 뭐죠?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뭐 그렇게 해서 꼭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레인 뱅스라는 사람의 소설에 컬처 시리즈가 있었는데 노동 없는 유토피아 사회라는 거를 그린 그 소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이 딥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일이 사라진 후 인간이 더 이상 일을 하면은 인간의 의미와 행복은 전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또 사람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개념 자체나 정의가 달리 내려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옵티머스는 사실 이런 어떤 워닝,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예를 들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개인용 옵티머스를 지휘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지배를 하니까 로봇들을 그러니까 집 뒷마당에 그 뭐 스타트랙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고 로봇들이 이제 자원을 자동으로 채굴하고 그 참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지금 또 생각이 났는데 인텔에 제가 아까 빠져먹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통이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밑에서 부통령 하던 여자를 지금 계속 그냥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지금 그 여자를 세워놓고 지금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다스린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에도 광물이 많다고 해요. 은을 비롯해서. 그래서 은은 이제 이미 드러났다는 얘기는 했고 지금 어디서 찔끔찔끔 러시아가 그 베네수엘라의 은을 가져갔다는 뉴스가 제가 긴급 뉴스를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게 시사성이 좀 있는 거라 빨리 해내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솔솔 여기저기에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은도 많이 매장돼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채굴할 거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트통이 장관들을 다 몇십 명을 모아놓고 장관 회의를 하는데, 미국은 트통이 장관 회의를 할 때 리얼타임으로 생중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되도록 그 생중계는 그때 못 보면 녹화된 거라도 꼭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트통 행정부가 어떠한 부분이던, 뭐 에너지면 에너지, 그 크리스 라이트인가 에너지 장관, 그런 사람이 이번에 이제 그 베네수엘라 오일 관련으로 열심히 또 연설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제가 마음에 듭니다. 그 라이트 장관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 그 장관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트통한테 뭐 의견도 제시하고 보고도 하고 하는 그거를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를 들으면 미국 트통 행정부가 어떤 부분이든지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축소판으로 이렇게 아주 그 썸머리를 딱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 그거는 꼭 봅니다. 근데 거기서 이번 장관 회의에 쉐브론, 그 석유 시추 그 생산하는 쉐브론 회장이 나와서 거기서 한마디 해라 이래 갖고 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름, 오일, 석유뿐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에 있는 많은 그 자원들을 개발하고 그것이 미국에 참여하고, 미국이 그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미국 회사가 투자했다가 국유화하면서 다 뺏겼잖아요. 그때 그런 걸 다 좀 돈도 손해본 거 되찾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해서 나오는 수익을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내가 다 돌려줘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부자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고, 베네수엘라의 그 지금 뭐 딥스가 오랫동안 장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통령 하던 여자를 앞세워가지고 그 모든 정보를 다 지금 서버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 미국의 밀리터리들이 지금 그 서버를 다 연결하고 취득하는 데에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부통령 하는 여자가 처음에 막 트통 욕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꼼짝 말하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자기 마두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여자는 더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베네수엘라의 모든 비밀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미국의 밀리터리들이 지금 취득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콜롬비아는 아까 얘기했죠. 대화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콜롬비아가 모든 자기네들의 그런 비밀이라든가 이런 걸 넘기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아까 빠져먹은 것 같아서 지금 생각나서 다시 덧붙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자원을 자동으로 로봇들이 채굴한다는 얘기 하다가 생각이 나서 잠깐 곁길로 나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들이 자원을 채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3D 프린터로 장비를 만들고, 3D 프린터는 지금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도 분야가 뭐 활발하게 과거에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했던데, 그걸로 이제 모든 장비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촉감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온도라든가 중력까지 조절되는 그런 공간을 로봇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매트릭스 수준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고, 그 공포영화 같은 추격전이 그 우리가 두려움을 깨달음으로 리얼라이제이션이죠. 깨달음으로 바꾸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감각과 의식을 극한까지 어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좀 황당하시긴 할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까지 말한 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현실과 좀 많이 괴리감이 있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들으시겠지만, 그냥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얘기했죠 이미. 근데 이제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옵티머스가 빨래도 개고 뭐 커피도 서브하고 뭐 이러니까 뭐 로봇이 뭐 집에 뭐 도우미로 뭐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한 그런데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로봇의 숫자가. 그래서 이 효과는 여러분들이 어떤 냉소적이고 의심하는 그런 상태가 별로 얼마 시간이 가지 않아서 깜짝 놀랄 입이 떡 부러질 정도의 놀라움으로 바꿔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젠3는 다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이미 공장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또 모든 관절 수와 손재주를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026년 프리만트에서 첫 번째 100만 대가 생산이 되면 그중 일부는 즉시 또 다른 옵티머스 공장을 질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하던 안 필요하던 현재 계획은 생산량이 몇 달마다 계속 2배로 늘어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성에서 뭐 1억 대를 생산한다고 말도 안 돼 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들은 여러분들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달과 궤도 공장은 공기도 필요 없고 허가도 필요 없고 태양 에너지는 항상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쉽이 2028년까지 초기에 로봇 무리를 그 화성에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토양을 채굴하고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또 다른 공장을 만들고 하는데, 누가 하냐?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년 안에 그러면 계속 옵티머스를 여러분들이 사야 되냐? 그게 아니고 8년 안에는 옵티머스를 구매할 필요 없이 오픈소스 설계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던 10대 정도의 옵티머스로 하룻밤 사이에 아주 고철과 모래로 또 50대 정도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옵티머스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옵티머스를 오픈소스로 만들겠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옵티머스 젠3 그 얘기를 오늘 요 정도 드리고, 요 뒤에 조금 더 있는데 그거는 또 뭐 다른 때에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거는 오늘 얘기했고, 앞부분에 인텔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그동안 모아온 옵티머스 얘기를 좀 오늘은 드려야 되겠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멤버십 안 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해주시고, 또 업그레이드 하실 분은 해주시고, 지금 뭐 라나 방송이 너무 자주 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저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크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트통이 앞에서 너무 강력하게 지금 뭐 빠른 속도로 지금 세상을 재편하기 때문에 좀 신이 납니다. 한국 분들 희망 가지시고, 모든 것에 이제 다 결과가 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희망 가지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세상 바뀌어지는 이 세상을
앞으로 올 찬란한 세상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건강을 지키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나였습니다.